김형락입니다. 저는 라인 플러스의 데이터 앤 머신러닝 소속이고요. 제가 이번 세션에 발표할 주제는 AI 텍스트 필터 모델에 라지 모델을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한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인데요. 저는 현재 NLP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AI 텍스트 필터 모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이걸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그렸다기에 너무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네, 이 그림은 AI가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뷰티풀 포레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AI가 이렇게 제 의도대로 그림을 잘 그려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의 성능이 굉장한데 이것은 바로 라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성능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뛰어난 라지 모델을 AI 텍스트 필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번 세션에서 제 목표는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이 라지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발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인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AI 텍스트 필터는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라지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이 라지 모델을 활용해서 AI 텍스트 필터를 고도화시켰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실험 결과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 부분입니다. 우선 AI 텍스트 필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AI 텍스트 필터는 라인의 모니터링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필터이고 이 모델은 저희 라인의 퍼블릭 서비스 채널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텍스트가 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 문장이 일반적인 문장인지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인지를 분류하는데 이때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개인정보 그리고 성 관련, 괴롭힘, 불법적인 내용, 광고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모델이 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 문장을 직접 체크하고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3억 8천만 건 정도 데이터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 AI 텍스트 필터 모델이 정확하지 않다면 모니터링 요원들이 더 많은 문장을 체크해야 되고 따라서 모니터링 리소스를 낭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I 텍스트 필터를 더 정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장부터 이 AI 텍스트 필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만드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AI 텍스트 필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단일 언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저희 AI 텍스트 필터 모델의 태스크에 맞게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점은 수많은 이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베스트 성능인지를 모른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기존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경이 됐을 때 다시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을 찾아봤는데 우선 언어가 달라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다국어 언어를 지원하도록 모델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언어보다는 다국어 모델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지 모델을 도입했고 그렇다면 라지 모델의 성능이 왜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 라지 스케일링 법칙에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로 모델 사이즈를 늘려서 학습을 하면 지속적으로 성능이 증가하는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이제 이런 문제들과 해결 방법을 AI 텍스트 필터에 적용을 하면 우선 저희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단일 언어 모델은 110 밀리언 사이즈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을 100배 키운 11 밀리언 다국어 모델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로는 개발과 서비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코스트들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다국어 모델이다 보니 여러 언어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소개시켜드리고 또 공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라인의 MLOps를 담당하고 있는 MLU 팀과 협력해서 라지 모델을 AI 텍스트 필터에 적용하고 또 성능을 고도화시켰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한 것뿐만 아니라 서빙 단계에서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인의 ML 서비스를 담당하는 ML 서빙 팀과 협력해서 모델 서빙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라지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지 모델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은 크게 스케일링 기술과 경량화 기술이 있는데요. 스케일링 기술은 라지 모델의 정확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모델을 병렬로 트레이닝하는 기술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기술은 라지 모델의 정확도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모델을 압축시키는 게 목표인 기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델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케일링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 패러디즘 기술인데요. 데이터 패러디즘 기술은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각 GPU에 있는 모델에서 학습하는 방법이고 따라서 하나씩 데이터를 넣을 때보다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병렬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패러디즘 기술인데요. 모델 패러디즘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로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디즘 기술이 있는데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디즘은 하나의 레이어에 모델 파라미터를 쪼개서 각 GPU에 병렬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기술이고 병렬적으로 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G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아웃풋을 낼 때는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각 GPU에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주는 all reduce라는 GPU 통신을 통해서 하나의 아웃풋으로 모델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CPU 오프로드라는 기법은 모델 파라미터를 CPU 공간에 내려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GPU 공간으로 다시 모델 파라미터를 올려서 트레이닝을 하는 기법이고 CPU 자원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모델을 AI 텍스트 필터에 적용할 때는 위에서 설명드린 기술 세 가지를 모두 사용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모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찾아봤고 GPT-3 정도의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고 또 CPU 오프로드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피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 디스피드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이고 또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는 디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라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AI 텍스트 필터 모델에 라지 모델을 적용하려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구조도인데요.
저희는 이 디스피드 프레임워크를 저희 환경에 맞도록 세팅을 한 이후에 멀티노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는 GPU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는 실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정의해 놓고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은 11빌리언 다국어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AI 텍스트 필터 태스크에 맞도록 파인 튜닝을 했고 전체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는 73만 개 정도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딥스피드 프레임워크를 저희 환경에 맞도록 세팅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티노드를 구성할 때 GPU 가속 파일을 공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 코드가 패러디즘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걸 파인 튜닝 단계에서 패러디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디펜던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디스피드 프레임워크를 저희 환경에 잘 세팅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디스피드를 세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피드는 CPU와 GPU 자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OS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디스피드에서는 GPU 가속화를 위한 CUDA 익스텐션 파일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생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G++ 컴파일러와 디스피드 그리고 닌자 빌드 시스템의 각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저희는 OS 시스템단에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피드 프레임워크 마지막으로는 멀티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순차적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피드를 저희 MLU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있던 라이브러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스테이블한 디스피드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MLU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나콘다나 여러 펑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라지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커 이미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세팅 프로세스를 문서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MLU 환경을 디스피드 세팅했다면 싱글로드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GPU 가속화를 위한 CUDA 익스텐션 파일을 만들게 되고 이 CUDA 익스텐션 파일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멀티노드 환경에서 어떻게 트레이닝 될까요? 네, 저희가 멀티노드를 확장을 했을 때는 헤더 노드에서 트레이닝이 시작되고 각 워커 노드에 트레이닝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서 병렬적으로 트레이닝이 수행되는데 이때 헤더 노드에만 CUDA 익스텐션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멀티 노드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각 서버에 들어가서 이 CUDA 익스텐션 파일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워커 노드가 점점 늘어난다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 쉐어링 모드를 만들었는데요. 트레이닝이 시작되면 CUDA 익스텐션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CUDA 익스텐션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구현한 쉐어링 모듈에서 워커 노드의 각 IP 어드레스를 참조해서 생성된 CUDA 익스텐션 파일을 워커 노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워커 노드의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헤더 노드에서 CUDA 익스텐션 파일이 만들어지면
쉐어링 모듈이 후다 익스텐션 파일을 각 워커 노드에 공유해서 멀티 노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프리트레이닝 모델 코드가 패러리즘 되어 있지 않다면 파인 튜닝 단계에서 패러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디펜던시 문제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설명드린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리즘 경우에 이 패러리즘을 위해서는 각 모델의 코딩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은 패러리즘 코드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 패러리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디펜던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패러리즘 가능하게 하는 컨버팅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는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 코드 자체를 패러리즘 가능하게 구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델 코드가 패러리즘 가능해졌다면 이 코드에 맞게 모델을 로드하기 위해서 이미 학습된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파티셔닝 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부분인데요. 우선 모델 코드를 패러리즘 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어떤 부분을 패러리즘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가 패러리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는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레이어 로직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 저희가 패러리즘 할 부분을 추출해 봤는데 첫 번째는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 키커리 밸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 아웃풋을 계산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마지막으로는 최종 아웃풋을 출력하는 인터미디에이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레이어 로직을 패러리즘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일단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트레인 모델과 같은 로직으로 모델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각 모델 레이어에서 패러리즘을 적용을 할 때 여기서는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GPU 2개로 설정을 했고요. 또한 패러리즘은 GPU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 오퍼레이터 패러리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각 키커리 밸류 부분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 패러리즘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위해서 각 GPU에 있는 파라미터를 all reduce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패러리즘을 수행한 이후에 최종 계산 결과를 all reduce 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다시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각 레이어의 패러리즘 구조를 모델이 수령 가능하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엔비디아의 메가트론 ML 페이퍼를 참고해서 이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밑에 레퍼런스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실험에서 이 모델 구조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트레이닝 속도와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패러리즘 코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델 패러리즘을 이렇게 구현하고 나서 기존에 패러리즘 되어 있지 않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파티셔닝해서 모델을 로드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델 패러리즘을 사용하는 GPU 개수와 맞춰서 오토 파티셔닝 되도록 구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패러리즘이 적용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전체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패러리즘이 적용되지 않은 퍼블릭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패러리즘이 가능하도록 컨버팅을 해주는데 이때 모델 코드에 대한 패러리즘과 그 다음은 모델 파라미터를 파티셔닝해서 이 모델을 올려주도록 구현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이 패러리즘 되어 있지 않아도 패러리즘 컨버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디펜던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패러리즘을 파인 튜닝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패러리즘이 적용되지 않았던 모델의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을 패러리즘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모델 수렴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모델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은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 코드가 패러리즘 되어 있지 않아도 파인 튜닝 단계에서 패러리즘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따라서 더 큰 퍼블릭 프리트레인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라지 모델을 적용하고 나서 퍼포먼스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구현을 했는데요. 이때 구현한 알고리즘은 네이블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는 글로벌 콜리레이션 인베이딩 레이어를 사용해서 각 네이블이 예측될 때 이전 네이블들과의 상관관계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실험 결과에서 이 튜닝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서빙 부분인데요. 모델을 서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델 최적화가 필요한데 이때 모델 사이즈를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라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을 할 때 모델 파라미터를 플로팅 포인트 32에서 16으로 파라미터를 줄여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때 파라미터가 플로팅 포인트 16으로 줄었기 때문에 성능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파인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트레인된 모델은 기존의 프리트레인 모델 사이즈 대비 거의 반으로 모델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GPU 계산에 필요한 커널을 튜닝을 하고 GPT가 같이 크고 제로샷 태스크를 가진 모델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퍼런스 C의 병렬화를 지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최적화된 인퍼런스 모델을 MLU 서빙 플랫폼에 서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한 이 인퍼런스 최적화 부분은 디스피드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교할 모델은 총 3가지인데 알고리즘을 튜닝한 다국어 라지 모델, 그리고 튜닝하지 않은 다국어 라지 모델, 마지막으로는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AI 텍스트 필터 모델입니다. 실험 데이터는 11만 개 정도를 사용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 분포가 굉장히 불균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실제 데이터 도메인 분포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데이터 레이블 개수가 일반적이지 않은 데이터 레이블 개수보다 훨씬 많고요. 특히 괴롭힘에 해당하는 레이블과 불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레이블이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레이블 구성이 이제 불균형할 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F1 스코어로 우선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 첫 번째 파란색 부분은 라지 모델을 튜닝한 버전, 하얀색 부분은 튜닝하지 않은 버전, 회색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전반적인 레이블의 F1 스코어를 보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 대비 라지 모델을 적용한 경우 모든 레이블에서 성능이 향상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튜닝한 버전이 튜닝하지 않은 버전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내용의 레이블에서 라지 모델을 적용한 모델의 성능이 더 크게 올랐고 이 결과만 봤을 때도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 이 라지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전체 평균을 봤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라지 모델을 튜닝한 모델 대비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은 9.9%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요. 튜닝하지 않은 버전이 튜닝한 버전보다 1% 정도 성능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를 체크할 수 있는 AOC 스코어를 비교해 볼 텐데요. 이 부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보다 라지 모델을 적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튜닝한 모델 대비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이 9.1% 정도 성능 차이가 있고, 그리고 튜닝하지 않은 버전과는 1% 정도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모델의 정성평가를 진행해 봤는데요. 정성평가에 사용한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문장의 전체 내용은 불법적인 네이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델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 결과를 보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에서는 12%의 확률로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따라서 문장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라지 모델을 도입했을 때는 99%의 확률로 이게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잘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라지 모델을 적용한 AI 텍스트 필터를 도입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 라지 모델을 도입해서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다국어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다국어 모델인데 불구하고 성능까지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기대 효과는 저희가 이 라지 모델로 성능을 향상시킨 AI 텍스트 필터 모델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계산한 기대 효과이고요. 이전 AI 텍스트 필터가 10% 정도 성능이 향상됐을 때 0.3%의 모니터링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3억 8천만 건 정도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기존 모델은 1.5%의 모니터링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570만 개 정도 데이터를 매달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하지만 라지 모델을 도입했을 때는 모니터링 해야 할 데이터가 456만 개로 더 줄어들게 되고, 결론적으로 매달 모니터링 해야 할 데이터가 110만 개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1년치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산해 봤는데, 기존 서비스 모델 대비 라지 모델을 도입했을 때 1,300만 개가량 모니터링 데이터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모니터링 해야 할 리소스가 20% 가까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네, 라지 모델을 적용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서빙하기 위한 이런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술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어렸던 만큼 라지 모델을 실제 AI 텍스트 필터 모델에 적용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라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퓨처워크에서는 저희가 실험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 중에 MLU와 MLU 서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다음 세션에서 홍선영님이 발표하시는 라인의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 세션에서 MLU와 MLU 서빙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기 추천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キム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こからは그럼 이제부터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를 초대하여 세션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질문도 가능하면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아래 퀘스천 마크 버튼으로부터 포스팅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질문자는 야후 시미즈 도루 씨입니다. 야후 저팬 시미즈 도루 씨입니다. 네, 이번에 질문을 하는 때는 시미즈라고 합니다. 야후 측에서 텍스트 필터링의 심층 학습을 실현하는 지금 김영아 선생님이 한 것과 같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그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를 늘리면 성능이 향상된다고 세상에서는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요. 그런 가운데서도 김 선생님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기존의 모델 사이즈의 110배의 성능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한꺼번에 100배라는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하게 했었는데 정말 한꺼번에 100배를 하신 것인지 실제로는 뭐 2배에서 뭐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서서히 단계적으로 늘려갔는지 실제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장표에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다 담지 않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모델 테스트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 모델은 11빌리언이지만 그러니까 그 11빌리언까지 모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뭐 500밀리언 그리고 뭐 1빌리언, 3빌리언 이런 식으로 모델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면서 테스트를 했고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모델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면서 성능이 증가하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모델 사이즈 키우면서 보통 3빌리언 정도 이상으로 갔을 때 그 정확도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늘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이번에 110억 패러미터라고 해서 사전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과 종류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션을 듣는 분들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 학습의 데이터 양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사전 학습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셨는지요? 네. 답변 드리면 우선 사전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퍼블릭하게 쓸 수 있는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은 다국어 언어 모델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0기가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やはりそれだけのモデルサイズになると、非常にデータ量も多いなというのが印象的です。 네, 그 정도로 하면은 데이터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이요. 굉장히 큰 데이터가 되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인페런스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병렬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가까운 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프라잉하게 사용하게 되는지요? 네, 우선 그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인퍼런스 때 병렬화를 지원하는 것은 모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경우에는 170 빌리언 정도 사이즈인데 그렇게 모델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다 보면 인퍼런스 해야 될 GPU 메모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병렬화 처리시켜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네, 그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질문이 뭐였죠? 네, 다시 네, 한 가지 질문이 뭐였을까요? はい。 예.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리얼타임에 가까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프라잉하게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프라인과 같은 배치였는지요. 네, 실시간 사용성 정도를 따지면 지금보다는 더 최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버전에서는 일단 배치성 데이터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엄청 인퍼런스 속도가 떨어지는 편은 아니어서 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あり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정도의 모델 사이즈가 되면 리얼타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인퍼런스를 빨리 하는 리얼타임에 가까운 식으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번에 사용을 하신 그 모델의 힘을 살리면서 좀 더 빨리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어프로치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네, 우선 그 방법들은 되게 많겠지만 최대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인퍼런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최근 연구나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나 기법들 같은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최근 연구에서는 퀀타이제이션 기법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그래도 성능은 1% 안에서 오차가 있지만 그만큼 모델 사이즈나 그리고 인퍼런스 속도를 더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PU를 저희가 만든 학습된 모델을 GPU에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하드웨어적인 기술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インファレンススピードもそういった工夫によってさらに 인퍼런스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